저축하면 패배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축하면 패배한다. 이번에는 저축하면 패배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요사키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으로 히트를 쳤죠. 엄청 쳤죠. 그리고 거의 고전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책을 썼는데 다 책 제목에다가는 부자 아빠 욕을 갖다 붙였어요. 이제 브랜드화 하는 거죠. 간단히 그 처음에 부자 아빠 이게 얘기 나온 걸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기요사키는 처음에 가난한 이제 아빠 밑에서 친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아빠인데 아빠는 교육감이었고 그 금융 지식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자기 친구 아빠가 있었어요. 친구 아빠는 부자 아빠인데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금융 지식이 많아가지고 부자 아빠로 살고 하와이의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기요사키는 부자 아파트에도 배우고 가난한 아빠한테도 반면 교사로서 배웠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기요사키가 재미있게도 부자 아빠한테서 배운 금융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친아빠였던 교육자였거든요. 친아빠였던 교육자였던 그 아빠 그 직업을 따라서 이제 교육하는 사업, 책 쓰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책을 표지를 보면요. 세컨드 찬스, 위기야말로 두 번째 기회다.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 로버트 기요사키 이렇게 돼 있고 일본계예요. 그다음에 띠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혼돈의 트럼프 시대에서 살아남는 미래 투자 대비책. 뭐 300만 독자가 선택한 부자 아빠 시리즈 최신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이요. 2015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판은 16년인데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썼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같이 이제 트럼프 얘기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팔으려고 이렇게 얘기 쓴 거예요. 근데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도 그 맥락은 맞아요. 경청해 볼만하다는 겁니다. 그 요번에는 이 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왜 위기냐? 인플레이션 위기. 그 얘기를 하고 돈이 풀려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꼭 완청하시고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은 눈이 탁 새롭게 딱 떠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반석을 딱 두 개 드시는 거예요. 일단 먼저 기요사키가 금융위기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눈 다음에 간명하게 이제 정리해 부분이 있습니다. 인상적인데요. 기요사키가 내용을 이렇게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은 돈을 찍어내지 않아서 대공황이 일어났고 독일은 돈을 찍어내서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돈이 너무 안 돌아도 X, 돈이 너무 찍어내도 X 이 얘기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요사키는 미국이 계속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미국은 돈을 안 찍어서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돈을 찍어내서 지금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고 할 정도로 돈을 뿌리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열심히 경제 활동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어, 긴, 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상황 이걸 막으려고. 그 예전에는 대공황 때는 돈이 안 돌아가지고 이제 위기가 왔는데 이제 그거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돈을 푸는 겁니다. 버냉키가 이 대공황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대공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지 않아서 대공황이 일어났으니까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서 돈을 푸는데 이 푼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만들 거고 이런 일에 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요사키 저책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봐요. 이거 이제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서양이죠. 서양 사람인데 초인플레이션으로 돈이 막 쓰레기 막 빗자루로 막 쓰레기처럼 막 쓸고 있어요. 이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역사에서도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된 적이 있다. 요거를 이제 기요사키가 언급을 합니다. 독립전쟁 기간 중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컨티넨탈이라는 불안화폐, 금과 교환이 되지 않는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영국은 위조 컨티넨탈을 찍어냄으로써 그 통화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러니까 더 돈을 막 금과 교환이 되지 않아서 막 찍어낸 데다가 영국이랑 이제 독립전쟁이니까 영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야, 응? 뭐 엿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조 콘티넨트를 팍팍 찍어내는 거예요. 그 통화 가치를 없애려고 그 통화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콘티넨탈의 가치는 이 화폐의 가치는 그 돈이 인쇄되는 종이의 가치보다 떨어지고 말았다. 종이 쪼가리도 안 됐다. 이 정도죠. 독립전쟁 와중에 콘티넨탈만큼의 가치도 없는 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였다. 이건 이제 초인플레이션으로 그 달러를 돈으로 바꿨는데 동양협전이 엄청 쌓여있는 모습이에요. 비슷한 거죠. 얘는 서양이고 이건 동양이고 위에는. 그래서 요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 땡전 한 푼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종 때 당백전이 이게 초인플레이션 와가지고 땡전 한 푼 없다. 당백전 땡전 이렇게 돼가지고 땡전 한 푼 없다. 당백전 한 푼 없다. 이제 콘티넨탈만큼의 가치도 없는 이런 것처럼 값어치 없다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땡전 한 푼 없다. 당백전도 한 푼 없다. 당백전이 될 만한 것도 없다. 뭐 이런 거죠. 없다. 완전히 없다. 값어치 있는 게 없다. 이런 거죠. 가장 값어치 없는 것마저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의 이제 제목 저축하면 패배한다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인용 부분이에요. 저축하는 사람은 가장 큰 패배자가 될 것이고 돈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망할 것이다. 이 둘 다 일반 상식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더 인상적인 건데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트럼프 정책 기조가 제조업 부활이잖아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낙후된 산업벨트 노동자들이 이제 트럼프 찍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영리하게 이용한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는 제조업을 부활시켜가지고 수출을 이제 많이 하는 나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려면은 돈을 많이 찍어내서 자기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더 찍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부채가 많은데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중국이 수출 주도 국가인데 중국도 이제 펀치를 날리겠죠. 미국이 중국을 펀치를 날리려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려고 러시아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때문에 미국 덕을 봐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더 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 포석으로 그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 있잖아요. 틸러슨 그 사람을 이제 딱 이용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온다는 점, 뭐 이런 전체적인 걸 볼 때 낙후된 산업발전 노동자들이 실업 문제로 강한 분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보면은 요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싹 잘 포장을 해서
자기가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중국을 뭐 때리겠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잘 캠페인을 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트럼프가 잘 한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원래 가는 건데 그거를 노동자의 분노와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가 나오고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다 같이 한데 세팅으로 묶어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한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영리하게 마케팅해서 이제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면은 이제 트럼프 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셰일가스도 나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으로 원래 가는 게 맞죠. 아무튼 트럼프가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면은 자국 통화를 낮추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달러를 더 풀거나 아니면 천천히 이제 쪼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게 되는 거죠. 돈을 들고 있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이 지게 되는 거죠. 왜? 돈이 가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조업을 살린다고 했는데 제조업을 살리는 거는 자기 달러 돈 가치를 떨어뜨려 돈 더 풀면서 그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리뷰 제목도 저축하면 패배한다라고 한 것도요. 요런 맥락 때문이에요. 요게 가장 중요해서 보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은 새우깡 딱 해서 새우깡 71년부터 나왔대요. 1971년에 출시된 새우깡의 변천사 가격도 50원에서 1000원까지 올랐다. 최근에는 1200원이라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가격이 폭등한 새우깡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옛날에는 50원이면 먹었는데 이제는 1000원 줘야지 먹는 거예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죠. 이제 이렇게 요거를 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단순한 예예요. 저축을 71년 열심히 했어요. 1년에 라고 1년에. 그래서 한 5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큰 돈이죠. 새우깡을 1만 개 사 먹었어요. 1만 개. 만 하면은 1만 50원이니까 50원 곱하기 50만 원 저축했으면 새우깡 20원이니까 50만 원 있으면 1만 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새우깡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50만 원으로 새우깡 이제 500개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10,000개 사 먹었는데 이제 500개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축했으니까 이자는 붙겠죠. 그럼 이자를 100만 원 이자로 붙여가지고 50만 원이 100만 원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저축 이자로 저축 금액이 2배가 된 거죠. 엄청 불어난 건데 그걸로 새우깡 1000개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새우깡 100만 원어치가 이제 1000개죠. 그렇게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새우깡 10,000개 사 먹을 수 있던 돈을 저축했더니 새우깡 500개에서 100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지고 돈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이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축 이자보다 새우깡 가격이 계속 더 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기후사기는 저축하면 패배한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저축한 돈에 이자는 좀 붙었죠. 하지만 물가는 더 올랐어요. 내 키가 자랐는데 남들 키가 훨씬 더 자랐어요. 그러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그래서 기후사기는 저축을 패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축하는 게 막 탕진하고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낫는데 하지만 저축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해 주는데 뭐 탐탁한 건 아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보다는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 봐서 저축하는 사람들은 큰 패배자가 된다. 이게 이런 거고 돈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봐볼게요. 이제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 망한다.
이제 이게 얼핏 이상하게 들리죠?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에는 바위가 중심이다. 여기 있고 시냇물이 이게 물 써있죠. 물, 시냇물 막 했고 바위, 바위를 이렇게 콩콩콩콩 해서 건너죠. 바위가 이제 자산인 거예요. 자산. 그래서 이렇게 건너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 바위에 있다가 바위 없는 그 부분을 건널 때가 있죠. 그 물 위에만 지날 때가 있잖아요. 볼 때가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붕 떠가지고 탁 밟고, 그리고 또 붕 떠가지고 밟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이제 빈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제 이 징검다리를 지나가는데 자산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붕 떠서 바위가 없는 부분을 지나가요. 이거를 이 돈이라고 써 있는 부분, 이렇게 붕 뜬 부분 있죠. 이 붕 뜬 부분을 지나가야지 바위를 밟고 다른 바위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핵심은 바위를 밟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산을 밟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밟는 게 아니라. 돈은 바위를 밟기 위해서 지나가는 임시라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자산이고 부동산이고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지나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돈이 아니라 자산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버릇이죠. 야, 그거 뭐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버릇이라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새우깡 예에서 보셨듯이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새우깡 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르잖아요. 새우깡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새우깡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럼 핵심이 뭐냐?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런 말버릇을 버리고 이거 다 아파트 벌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돈이 아니라 바위여야 한다. 그러니까 돈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필요는 하잖아요. 바위에서 바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지나가야만 하니까. 근데 돈을 지으면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진다는 거예요.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런 말보다는 다 어? 아파트 살려고 하는 건데 다 뭐 자산 뭐 벌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방식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해요. 바위 옮겨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가 목적이지. 자산에서 자산이 목적이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계속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바위가 중심이다. 돈이 아니라 자산이 중심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와도 방어벽을 쳐주고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이제 해지한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와도 부동산 아파트 들고 있으면 그게 다 오르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말벗을 바꿔야 할 정도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버릇도 바꾸세요라고 제가 썼어요. 그 정도로 돈보다는 돈보다는 아파트가 자산이다. 돈보다는 아파트가 자산이다. 돈은 임시 이거 바위 지나가야 되니까 잠시 들고 있는 거고 돈은 임시다. 돈은 싸지고 아파트는 인플레이션을 견딘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따라서 오른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버릇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강조한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요사키 말 하나 인용하고 이 리뷰 결론 맺고 끝내겠습니다. 충분히 의미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노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면은 부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게 된다. 어떻게 보는지 봐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를 관점을 개발해야 돼요. 관점. 지식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이 취지가 그런 취지죠.
이 리뷰하는 취지가요. 분노와 무지는 눈뜬 장님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저축하면 패배한다. 돈은 싸진다. 자산은 오른다. 아파트는 오른다. 이거. 돈은 자산을 밟기 위한 임시처다. 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지라는 식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